제값 못하는 전투 차량 16식 기동 전투차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웬만한 전차보다 비싼 16식 기동 전투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위대가 운용하는 포달린 장갑차인 16식 기동 전투차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식 기동 전투차의 차체는 96식 장갑차의 차체를 활용했고, 엔진은 570마력의 힘을 자랑하는 소랭식 4기통 터보차저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덩치에 비해 빠른데요. 이어서 주 무장은 105mm 전차포 로 일본이 자체 개발하지 않고 영국의 L7 전차포를 면허 생산했죠. 하지만 L7 전차포는 장갑차에서 쏘기에는 반동이 너무 세서 강력한 주퇴 복좌기와 포구 재퇴기를 장착해 반동을 줄인 저반동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105mm 전차포에 10식 전차에나 쓰이는 화력 통제 장치까지 달아서 16식 기동 전투차는 74식 전차에 비해 공격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반동은 줄이고 정확도도 높인 데다 이동하면서 사격할 수도 있으니 어찌 보면 구형 전차보다 훨씬 낫죠. 16식 기동 전투차 주포의 오른쪽 아래에는 7.62mm 기관총이 달려있고 포탑 위에는 12.7mm 기관총이 달려있지만 원격으로 쏘는 트렌드에 맞지 않게 사람이 직접 쏴야 하는 방식입니다. 포탑 뒤에는 외부 적재대를 배치해서 포탑 안에 주포용 탄약 40발을 적재하고 포탑 밖에는 주포용 탄약 15발 또는 각종 장비를 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6식 기동 전투차는 여러 신기술이 적용됐는데도 정작 자동 장전 장치는 달려있지 않아서 탄약수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자동 장전 장치보다 탄약수가 더 빠르게 탄약을 장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위대는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차라리 탄약수를 둬서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식 기동 전투차는 기동성이나 공격력 모두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장갑차 위에 전차포를 얹은 것이라 방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16식 기동 전투차는 기차, 수송기 등을 통해 일본 전역에 빠르게 배치해서 화력을 지원하는 용도로 만든 탓에 장갑을 얇게 만들어 중량을 줄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전면 장갑은 20mm 기관포, 측면 장갑은 12.7mm 중기관총 막는 게 고작이라 아무리 전차포를 달고 있다 해도 본격적인 전차전을 수행하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일본은 자체 개발한 기술과 모듈형 장갑을 적용해 방어력을 끌어올렸고, 그 결과 전면 장갑은 30mm 기관포, 여기에 모듈형 장갑까지 적용하면 84mm 칼 구스타프 무반동총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전차포나 대전차 미사일은 못 막아서 전차전에서 불리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식 기동 전투차는 앞서 말한 대로 기차, 수송기 등을 통해 일본 전역에 빠르게 배치해 적의 상륙을 막기 위한 화력을 제공하고 전차전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6식 기동 전투차는 잘 쓰면 좋지만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인 소처럼 좋다는 기술은 다 들어가서 몸값이 장난이 아닌데요. 16식 기동 전투차는 74식 전차를 대체하려고 만들었지만 정작 74식 전차와 중량은 비슷한데 방어력은 떨어지고 몸값은 웬만한 주력 전차보다 비싼 어이없는 무기가 됐죠. 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나 싶지만 2022년에 16식 기동 전투차 33대를 도입하려고 234억엔을 들였는데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대당 한화 71억 원입니다. K1A1 전차가 처음 출시될 때 가격인 47억 원보다 무려 24억 원 더 비싼데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도 16식 기동 전투차를 곱게 볼 수 없었죠. 그렇다면 제값 못하는 16식 기동 전투차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16식은 전장 8.4m에 전폭 2.9m, 전고 2.8m이며 중량은 26톤에 승무원은 4명이고 무장은 105mm L7 저반동 전차포 한 문에 12.7mm 기관총 한정, 7.62mm 기관총 한정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100km에 향속거리는 400km입니다. 16식 기동 전투차 같이 밸런스가 무너진 무기가 탄생한 이유를 보려면 일본의 전차 개발사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6.25 전쟁 당시 일본은 공산군의 중전차에 미군의 경전차가 무참하게 깨진 것을 보고 당시 미군 최신
최신 전차를 요구했지만 자기들 쓸 물량도 부족한 미군은 거절했죠. 그래서 일본은 미군 최신 전차 한 대를 연구용으로 얻어서 국산 기갑 장비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61식 전차였습니다. 61식 전차는 M47 전차를 참고해서 만들었지만 열차로 수송하기 위한 중량을 맞추기 위해 장갑을 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M47 전차의 가장 큰 문제였던 나쁜 연비도 그대로 물려받더니 고장까지 자주 나서 야전에서 운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패급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대로 끝나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61식 전차는 도입하자마자 무형이 되어버렸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홋카이도 건너편의 소련군이 차세대 전차인 T-62를 도입했기 때문이었고 결국 일본은 61식 전차를 도입한 지 고작 4년 만에 61식 전차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전차 개발에 나섰죠. 칼을 간 일본은 자동 장전 장치, 원격 조종 대공 기관총, 전자제어 현가 장치 등 좋다는 것은 다 넣으려 했지만 당시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구현할 수 없거나 구현하더라도 너무 비싸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러 시제품으로 다양한 실험을 거쳐 1975년 9월에 74식 전차를 도입했는데요. 74식 전차는 같은 2세대 전차들인 T-62, M-60, AMX-30에 비해 늦게 도입했지만 유기압 현가 장치,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 몇몇 장비는 같은 세대 전차들보다 앞서서 2.5세대 전차로 분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74식 전차는 61식 전차와 마찬가지로 도입하자마자 구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소련군이 차세대 전차인 T-72를 도입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본은 또 새로운 전차 개발에 나섰고 당시 일본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까지 총동원해 차세대 전차를 만들기 위해 눈에 불을 켰죠. 일본이 눈여겨본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로 서방의 최신 전차와 맞먹을 전차를 만들기 위해 당시 일본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썼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90식 전차는 당시 일본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쓴 만큼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무기 수출 금지법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도 해외에 팔 수 없어서 안 그래도 비싼 몸값을 낮출 수도 없었는데요. 결정적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74식 전차 893대를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90식 전차로 대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결국 일본은 2013년에 74식 전차를 퇴역시키기로 정했고 현재 일본은 90식 전차 258대, 10식 전차 106대, 74식 전차 85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74식 전차가 퇴역하면서 발생하는 화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고민하더니 포달린 장갑차를 보고는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16식 기동 전투차를 개발했습니다. 2007년쯤 개발이 시작된 16식 기동 전투차는 남아공의 루이캅과 이탈리아 B1 센타우로, 미국의 M1128 MGS를 참고해 개발했고 총 4회의 테스트를 거쳐 2016년에 도입해 16식이라는 제식명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포달린 장갑차들보다 압도적으로 비싼 가격은 일본의 화력 공백을 채우기에는 부족했죠. 현재 일본은 16식 기동 전투차를 156대 운용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년 조금씩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16식 기동 전투차는 74식 전차를 대체하려고 생산하고 있는 만큼 비싼 몸값에도 계속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6식 기동 전투차와 K-21 보병 전투차를 비교하면 어느 장갑차가 더 나을까요? 공격력은 105mm 전차포를 단 16식이 높지만 K-21의 40mm 기관포는 40mm 한 포를 개량한 것이라 화력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방어력은 비등비등한데 K-21이 측면 장갑은 좀 더 튼튼하지만 그래봤자 중기관총 막는 수준이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기동성은 최대 속도 시속 100km를 자랑하는 16식이 높아서 공격력과 기동성에서 앞서는 16식이 K-21보다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K-21의 대당 가격은 32억 원이고 16식의 대당 가격은 71억 원으로 무기에서 중요한 것이 가성비인 만큼 어떻게 보면 K-21이 최종 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K-21을 기반으로 레드백을 비롯한 여러 파생형이 만들어져 해외 시장에 진출한 만큼 잠재력에서는 K-21의 압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에도 쓸 수밖에 없는 16식 기동 전투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